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평범한 40대 주부인데요. 현재 외동딸을 키우고 계시고 남편과 조금 삶을 볶으며 나름 평범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이곳에 사연을 올린 이유는 문제 동서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동생과 사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남편이 나와 차이가 있는 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귀여운 동생이 생기면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재수탱이 밥맛 없게 동서 때문에 몇 달을 시달렸던 생각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자주 듣는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사탱이 동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함께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만난 동서는 딸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한참 코로나 시대라 제대로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를 못 해줬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많이 완화돼서 간단하게 친척들을 불러 우리의 생일 파티를 하기로 결심했죠. 친가 식구들을 불렀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동서가 만난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서방님과 결혼 전이라 그녀의 여자친구 자격으로 만났어요. 파티는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시모, 시아버지, 남편, 서방님, 그리고 그 문제 동서까지 모두 모였었어요.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 서방님도 오셨네요. 우와, 형성님이네요.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역시 다른 게 다르네요. 우리 며느리 잘 지냈어요? 참, 인사이라. 둘째의 가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 오빠의 여자친구, 김민재라고 합니다. 미대 동서대. 유리가 민지를 동서라고 불러야지. 호모, 부담스럽게 그런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상황이 여자친구분이 쉬고 있나요? 드디어 얼굴 뵙네요. 너무 귀여우신데요. 반가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색한 인사를 마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예민한 것인지요? 모르겠어요.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는데 엉덩이 한 번은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손님으로 왔으니 당연히 일도 시킬 일도 없겠지만 또 시키지도 않겠지만 의뢰하면 시댁 식구들아 피면 식사를 차릴 때 두어 주시려나? 50융은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따라 장난감을 보면서 무리하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모모, 윤지, 이거 아직도 가지고 놀아요? 왜? 윤진아, 이때 친구들이 타이거를 가지고 노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장난감으로 노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을 위해서는 장난감도 이젠 제대로 골라야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교구만 파시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윤지가 4살이니까 이제는 일어나기 등의 장난감은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사고가 막히게 되어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사고가 막힌 꽃 같잖아. 어린이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즐기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직접 많이 놀아주고 체험시켜주는 게 더 좋아해요. 장난감에 돈을 쓰기보다는 덜 소비하고 놀아주고 체험시켜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놀아주고 체험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나요?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건가요? 장난감도 각자의 장난감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아 동반 놀이는 이제 교구를 많이 만지게 해야 해요. 이렇게 우겨봤자 자동차 만지는 시간이 좀 아깝다는 거예요. 그 친구 말하는 태도가 너무 대단하다고 해야겠네. 7살 차이가 나는 우리 나이에 대해 알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난 그 친구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실력을 알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해요. 내 얘기가 조금 부족한 게 문제예요. 말해주시겠어요? 형님 2차례 정도 듣자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본인이 엄마도 아니고 어떤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그쪽에 대해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좋게 생각해서 자기가 아는 걸 조언하는 거겠지 하며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런 쪽으로 자랐어요. 근데 조언은 고마운데 우리 윤지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게. 물에 땀은 죄송해요.
근데 진짜 이런 장난감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요.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 차이 그런 걸 주는 않으라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타입이에요. 오해를 사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제가 제 성격을 바꿀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해커 기압게 이쁘게 봐주세요. 저는 그때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제 수탱이어서 잘하는 것이죠. 여자들은 조금만 대화해보면 즉각 각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반이고 그제 스테이는 결혼했고 저희 유일한 동생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이상한 것은 잘난 척을 하는 거였어요. 가장 혐오하는 인간상 중 하나가 바로 수다쟁이인데 동생은 똑같았습니다. 더구나 제 남편과 사방님은 효도에 진실되었기 때문에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다행히 친정까지 멀지 않아 중간 지점에 이사를 오게 되었죠. 하지만 어쩌다 보니 동생의 근처에 신혼집을 올렸다고요. 이적에 차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명절에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마침 주차장에서 그 재수탱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손이 오셨어요. 아, 서방님 오셨어요. 우어 놓이고 뭐냐? 새로 차 뽑았더니 650구너. 이거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아, 아버지 진짜 좋아시켰다. 아버지 차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 형, 당연하지. 요즘 이 정도는 타야 한다고 어때? 외제차 역시 최고지. 그 악용 사왔어. 레향님 향이 진짜 어때요? 해외어, 대단한데. 군대이고 서방님 차 아뇨 쏘 예 불. 쓴소리 남편 양대가 차를 각각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차라고 놔야 되나요? 군대, 동서는 제트가 너무 작아. 그 동초가 필요해. 모든 자동차를 사는 건 자유지만 이거 정말로 비싼 차야. 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손 정도로 다니면서 구지구지하게 다니를 셀은 없어. 쪽팔리죠. 그래도 한 번 나갈 때 멋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1. 대출 좀 적게 받았어요. 뭐, 한 번 사는 인생은 재밌게, 멋있게 살아야겠죠. 욜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있는 돈은 절약하지 말고 써야죠. 주의하세요. 1. 이스아 욜로. 돈 있는 것을 그대로 막 쓰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써야 해. 그래도 아껴 써야 해. 이제 나올 것 같아서 굳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돼. 향한데. 이제 구지구지하게 살지 마세요. 형님께서 아주버님께 얘기 중에서 찾아 바꾸세요. 진짜 나중에 부끄러울 거예요. 윤지는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텐데 그때 크게 괜찮지 않으려 해도 꼭 노력해야 해요. 엄마들이 얼마나 이세를 비교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굳이 착하면 왕따 당해요. 정말 믿으실까요?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어. 성우 말이 좀 그럴지도 몰라. 푸하, 무슨 얘길 하는 거야? 나는 형님을 너무나 언니처럼 느끼기 때문에. 아니요,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세요. 진짜 학부모들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국산차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니까 좋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도 바꾸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형님이 이제 40대인데 아직도 이 정도 레벨의 차를 타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죠? 대출료율 해봤자 월에 많이 나가지 않아요. 솔직히 자동차 투자는 맞지만 용님, 아무튼 이참에 차를 바꾸고 그 나이에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 형님이 불쌍하네요. 좀 전에 뭐라고 말하려 했던 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자동차로 갈등을 만들고 싸움을 안 하는 그런 인간들과는 나는 산속의 칸마처럼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동서는 자동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이를 본으로 하나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아. 앞으로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해. 이건 진짜 어른으로서 하는 이야기야. 그러다가 크게 실수하게 되고 말이 조금 짧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 나랑 7살 차이가 나는데 내가 많다고 윗세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지 않아.
좀 이해해 주면 좋겠어. 아무튼 자동차를 사는 결정 등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서운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형님이 언니 같아서 그렇죠 뭐. 제가 언제 말을 짧게 쓰겠어요. 홍이 때로는 몸이 소심해 보일 때가 있을 거야. 아,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번역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래는 내용에 맞게 수정한 문장입니다. 지는 친구랑 다 떨어져 나가요. 재밌게 놀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무엇보다 제가 경험이 많아서 알아요. 이윤진 형님 안고서 집에서 유감 안 하셨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려운데 형님이 라울이 도와드리라고 말씀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형님을 도와드릴게요. 여자한테는 도움이 필요해요. 준 한 번에 항상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운동할 계획이신가요? 어서 드러나셔야 해요. 제수탱이 동서는 제주도 많아요. 사회에서 만나도 상종하지 않을까요? 가족이니까 이런 행사가 있어도 좋아요. 날에는 꼭 얼굴을 봐야 했어요. 그것이 참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동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남편은 효자의 기도를 했지만 훌륭한 아빠이자 애처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마자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었습니다. 오빠, 나 미치겠어. 정말, 왜? 무슨 일이야? 아니, 동서 말이야. 진짜 죄수탱이 아니야. 알지? 그리고 또 왜 지금 우리 식구가 된 거지? 1년도 안 됐잖아. 우리랑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아니야, 이게 나이 차이 때문이라고? 세대 차이가 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날 가르치려고 들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소. 말을 할 때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 나랑 너무 안 맞아. 기본적으로 날 이기려고 해? 근데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면 심각하게 난 걸 들여다봐야겠어. 몰라. 다른 사람 뒷담화는 절대 하지 않잖아. 네, 정말입니다. 제가 유민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맹세코 남 이야기에 관심도 없고 뒷담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제가 동석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결국 남편은 진지하게 서방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서방님을 엄청 꾸짖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진지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빠 사번님이 물에 미안하다고 아주 그리고 원래 철없이 구는 타입이 아니라고 하던데 뭐 말 들어보니까 형수님의 언니 같아서 편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달라고 하던데. 언니 편해서. 글쎄, 편한 사이일수록 좀 더 예의 차리는 거 아닌가 싶어. 반말 찍찍하는 것도 이야기했어? 여부가 말했던 부분들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들 다 전달했어. 그렇죠. 정말 고마워. 당신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요즘 시댁에 가면 예민해져.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한 번 더 반말로 하거나 재수없게 그러면 나한테 말해.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 덕분에 저는 이겨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마저도 제 편을 안 들었다면 저는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어버이날이라 오랜만에 시작 어른들과 또 한 번 뭉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님에게 확실하게 말한 뒤 동서를 처음 보는 거라 꽤 기대 반, 긴장 반,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죠. 동서가 조금이라도 달라졌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조이는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수탱이 동서가 조금이라도 달라졌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약간의 눈치를 살피며 먼저 인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오셨군요. 4년 만에 재회한 이 동서는 여전히 짧았고 리액션이 더 부족해진 것 같았어요. 무언가를 단단히 내다보거나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야기가 사방에서 전해진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닐 뿐이에요. 그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해 드렸어요. 그리고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름 반팔 티셔츠를 선물해 드렸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젊어 보이시려면 밝은 색상을 입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번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날씨입니다. 빨간색 팔찌 하나 가지고 싶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존댓말을 사용해 주세요.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현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여쭤보니 현금이 나왔다고 해요. 해외 제품이나 화장품은 금방 다 사용하고 취향도 다르니까요. 현금이라니까 기쁘게 받아주세요. 각오가 되신 대답처럼. 고맙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나요? 제수탱이 동선이 정말 뇌가 비어 있는지 아니면 고의로 그러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우선 제가 물을 하자마자 현금 선물을 들이받으며 보란듯이 제 앞에서 제 선 물을 깎아내리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시부모님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어서 그저 한숨만 크게 쉬었어요. 그런데 그 찜찜하고 더러운 식사 자리는 처음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술을 조금 마시는 바람에 결국 제수탱이 동선의 차를 타고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동서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 수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 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무슨 일이세요? 아까 부모님 앞에서는 물론 저희 부모님께 어버이날 선물을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구직하듯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센수고 모으고 취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둘 중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서 말씀하세요. 저는 농담으로 했는데 상황에 맞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최 씨가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센스가 없으신 것이 맞죠? 아니, 솔직히 말해요. 어머님의 분위기가 있으신데 빨간색을 좋아하시나요? 그것도 목 반팔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집에 가서 그거 입으시면 안 맞을 거예요. 그래도 교환권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는 그냥 솔직한 성격일 뿐이에요. 교재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신 거죠? 요법 그만해 형 어제 울 구루 뭔가 알아? 오, 맞아.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오늘 식사병 우리도 같이 내야 하나요? 원래 이런 건 장남이 내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주책 씨, 지금 다 말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동서에게 한마디 한 게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어요. 저는 중간에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재수생 이동석 뺨을 한 대 갈기고 싶었지만 남편을 보니까 꼭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크게 화가 났기 때문이죠. 결국 집에 오는 내내 차가운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 효부. 오늘 보니까 알겠다. 죄수씨, 진짜 막 무감의 모습은 고마워. 나 때문에 동서한테 이야기한 거 알아? 아니야,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고 이야기한 거야. 아까 식사 자리에서도 당신한테 은근히 반말하더라. 내가 다 들었어. 그동안 고생했다, 여보. 아, 내가 동생한테 다시 한번 진지한 부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형제 사이에는 기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데 걱정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재수씨 진짜로 서로 소통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 차리게 되고 항상 든든한 내 편인 남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후후, 저와 동서는 시대 전혀 상관없이 항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며 지낼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집은 가까웠지만 심적으로 거리를 두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정 어머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어 윤지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시댁에 맡기려고 했지만 딱 하루 때려 맞는 날이라 어려웠어요.
4살 아이를 맡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동서를 생각해냈어요. 하지만 굳이 다 윤지를 동서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이웃집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 고민하던 동안 건강검진 전날 저녁에 동서로부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이번 동서 절 잘 지냈어요. 최근 연락이 없으시고 건강은 잘 계시죠? 아빠가 장난감 사업을 하려고 해요. 예전에 집에 갔더니 윤지의 장난감이 조금 별로라고 해요. 다행히 공장에 있는 남은 장난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좀 드릴까요? 오, 그래. 나 좋지. 그래. 뭐? 내일 집에 윤지랑 얘기해 볼게. 아, 내일 일 없을까? 아, 내 회사 효모랑 얘기해. 그때 저는 무슨 정신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서에게 윤지를 하루만 봐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동서는 하루만 윤지를 봐주겠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저도 내심 좋다고 맞았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 괜찮아. 그럼 내가 건강검진 다 끝내고 전화할게. 네, 이따 연락할게요. 저는 무사히 친정엄마와 건강검진을 마치고 달 윤지를 데리러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동생이 나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둠 속에 왜 나와 있어? 아, 형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병원에 가셨어? 덕분에 고마워요. 윤지는 그럼 인지 어떻게 집에서 TV를 보고 놀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윤지란 같이 나와야지. 아이를 집에 혼자 두면 어떻게? 저는 순간 미쳤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아이가 TV를 혼자 잘 보고 있다고 해도요. 아이를 혼자 집에 덩그러니 두고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제 딸인 윤지는 호기심이 많아서 혼자 있을 때 이것저것 만지는 아이라서 더 불안했어요. 아, 동석, 진짜 윤지를 혼자 두고 나오면 부모로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 거죠? 언니는 집중하고 탭을 잘 보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어느새 엘리가 이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는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날 하필 집에 동서만 있을 때였기 때문에 딸이 혹시 혼자 울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불이 나게 아파트를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당황했는지 쟤를 보자마자 딸꾹질을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임지야, 어머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동서는 천천히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형, 왜 그렇게 유당쇼 괜찮아요? 윤지특이 잘 보고 있다가 괜히 엄마 만나니까 울고 글하네. 예슬의 개발이가 언령 올라가려고 했어요. 동석,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잘 못하는 거야? 우리 위치한테 제대로 사과해줘. 이제 막 4살 된 아이야. 다 큰 것 같아 보여도 아직 아기라고 내가 감싸고 돌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아기 엄마들한테 물어봐. 집에 아이 혼자 놔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냥 아이 혼자 집에 있다는 건 순간적으로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게 돼. 물론 우리 윤지 오늘 대신 돌봐준 건 정말 고마워. 나도 알잖아 유아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쓰레기 버리는 문제 때문이라면 나에게 말해. 그랬어. 나가 집에 있다고 연락해. 짜증나. 아니, 다 떠나고 나니까 동서가 잘못했어. 맞아 찾았어요 형. MC쯤 돌아온다 죽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윤지가 뭐 어디? 다쳤어요? 큰일이라도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저기에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뭘 살지 구하라고 말하세요. 너무 예민하시다. 저도 할 말이 있다고요. 게다가 오늘 하루 종이지 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고마워야 할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동소. 내가 한 말 이해 못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케이크도 사서 같이 먹자. 동사 딸기 케이크 좋아하시는 거 알아? 내가 일부러 먹으라고 샀어요. 아무튼 감사한 건 감사한 거야. 다시는 이렇게 다투는 게 안 된다고 알려줄게요. 주는 거야 동서도. 나중에 아기 낳고 육아하다가 보면 별거 아닌 걸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고 예민하고 그래 곧 알게 될 거야. 현재의 지금 초 아이한테 온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뭘 또 무시해? 그리고 동사도 아기 계획이 있다고 매건시 대고만 이야기하잖아. 내가 하는 말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는 마. 진짜 그것도 병이야. 그게 무시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랑 말이 안 통한다. 아무튼 이거 먹어. 그리고 오늘 고마웠어. 근데 아기 키울 때는 절대 혼자 집에 놔두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알아야 할 거야. 진짜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100번 틀린 것이거든요. 아무튼 나갈게요. 이제 윤지를 우리 집에 맡기세요. 가지 마세요. 어차피 볼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제 기분도 나쁩니다. 제가 엄청 못난 사람인 것처럼 믿지 말아 주세요. 형이 미나를 제대로 육아하라고. 동서가 우리 길게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그 말하는 싸가지 도구 차올라. 조금 지키세요. 나랑 7살 차이 나니까 몰랐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지 마세요. 말려고 하지 마세요. 동서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정말 웃기더라고요. 동서랑 그날 윤지를 열심히 봐주고요. 대신 육아를 해준 것은 인정합니다만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차분하게 넘어갈 수 있으신가요? 도대체 그 사람의 뇌구조가 어떤지 그날 이후로 난 명백히 그와의 긴장을 늦게라도 할 생각은 하기 싫어졌어요. 아이가 몇십 분이나 혼자 집에서 놀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우리는 크게 왕래 없이 지냈어요. 자연스럽게 저도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동서에게 신경 쓸 시간도 없었죠. 그래도 교류가 없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부르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동생을 만날 생각에 이상하게 기분이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 서로 좋은 분위기로 넘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쌓아온 추억의 어플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아, 이야기를 못 들었었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 왜? 친정아빠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을 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아, 내가인데. 근데 말이에요. 거기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무튼 그래서 둘째는 오늘 뭘 둘러봐야 할까요? 아, 아니요. 동생한테 전화라도 해봐야겠어요. 갑자기 동생이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요. 지나갔다는 어감으로 바꾸어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갑자기 집안일이 생기면 정신없고 복잡할 것 같아서 일주일 후에로 동서에게 안부차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오동서야. 무슨 일이세요? 아, 잘 지내? 그럼 잘 지내겠네요. 그나저나 그 얘기 하려고 전에 하셨어요. 동선을 차 말을 해도 되고. 아무튼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친정일은 잘 마무리한 거라고. 뭐예요? 어머니한테 들었는데요. 동서는 예나 다름없이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걱정했던 내 모습이 바보 같아. 쭉 아니야 줬어. 전화 끊을게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머니께서 들은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그렇게 금방 무너질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에요. 이렇게 카멜레온 시전을 하시는 것은 솔직히 기분 나쁘네요. 형님, 돈 관리를 좀 제대로 하세요. 어쨌든
다음에는 돼요. 끝까지 재수탱이 얻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을 비웃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건 이기적인 유전자였어요.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달 뒤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동선의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결국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소문이 저에게까지 퍼졌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그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예기치 못한 실수로 회사 주식을 잃고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도련님은 어떻게 될까? 라고 물었는데 도련님은 새로운 공장에 이직할 예정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에 남편은 놀랐고 회사가 망한다고 상상조차 못했다며 의아해했습니다. 도련님이 아파트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와서 깜짝 놀랐을 뿐 결혼 전에 급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제 스시집의 거래가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어요. 오뚝한 어깨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모두 자기 스스로 벌어들인 결과라는 것도 알았죠. 왜냐하면 동서는 욜로 정신으로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집 대출을 강요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힘들 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단 한 번뿐인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불쌍하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내어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동선에 대해 좀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때만 저는 행운 같은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꾸준히 청약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우연히 넣었던 청약 아파트가 당첨된 거예요. 무주택 기간이 워낙 길었고 무엇보다 해당 지역 1순위로 넣은 것이 운 좋게 당첨되었습니다. 물론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브랜드 아파트로 처음 가는 이사라 정말 꿈만 같았어요. 대출을 조금만 더 받으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이사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말이 딱 맞았어요. 항상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착실히 돈을 모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들어보니 동생이 어렵게 이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까지는 날아가는 상황을 피했지만 어느 날 집에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 살아왔네요. 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어디서 빌릴 데가 없는 거 있죠? 친구들도 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같이 하자는 친구들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왔어요. 남편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요. 그리고 우리도 돈이 없어 진짜야? 얼마 전에 분양받은 것을 선입금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돈이 부족해서 조금 더 대출 받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차피 거기에 투자한 걸 잊지도 않는데 그냥 그것을 팔아버리고 저에게 투자해 주세요. 제가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면 빨리 돈을 갚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 주식이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금방 마무리될 것 같아요. 한 형인 제가 형님을 가장 존중하고 언니처럼 대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형님께서 제 여동생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금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인사말에 언니라는 말이 나와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얼굴은 하나도 안 변하셨지만 처마를 보고 계시는 거요. 있자니 너무 여친다고요. 저 동서 언니, 혀 동생,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되었는지 어찌하여 동성연루적으로 산다고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동서가 나한테 한 소리가 아니야? 물론 우리가 서로 모르던 사이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되어서 만난 건 인연이고 한데 그렇다고 돈 거래까지 하는 건 솔직히 난 부담스러워. 우리 남편도 그건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동선하에 몰아먹는 것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부자라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아, 동사도 참 불쌍하다. 그냥 돈 근처 다니고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받게 쓰지 마세요. 안타깝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안해요.
가주택도 잠긴 난폭잭은 사실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회사 주식 문제는 할아버지가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서요. 4페이지 반력주를 조차고 남편의 것을 빼면 충분히 아궁유맞아. 왜 그렇게 돈을 낭비했냐고 난 맨들 거여야 돼요. 형님, 제가 빨리 초점을 받아주세요. 갑자기 빌려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동맥이 막혔다. 아, 그럼 더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잘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아, 저는 모르겠어요. 먼저 돈은 사장님께 가보세요. 솔직히 말해 그게 맞지 부부 사이인데 오늘 나한테 이러는 거야 형님 정말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하체가 이렇게까지 아닌데 우리 한식이 아닌가요 뭐. 한 쉽고 식구도 쉽고 나름이에요. 통수 여태껏 나한테 했던 꼬라지를 보면 남보다 못해 알아 시끄럽고 나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형님 갑자기 제가 이렇게 되니까 뭐 인생 역전될 줄 아시나요? 본데 껌 계세요 개념한데 아니고 분분 빌려주려 알았더니 이렇게 무시해요 진짜 기분 나빠. 쪽이 갈 거예요.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말 달아서. 아니, 약 말타 안 했어요. 형님이 말씀하셨던 분수로 아파트를 사세요. 아파트 청약에 형님이랑 맞는 수준의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형님과 어울리는 선택이에요. 너, 진짜. 야, 내 이야기 잘 들어. 지금 있는 이 마을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야. 도련님도 너와 어떻게 사는지 참으로 궁금해. 아니, 불쌍해. 뭐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동서는 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막장이었어요. 갑자기 자기 칩으로 건드렸다고 생각한 건가 봐요. 눈빛이 미친 사람처럼 돌아서서 저를 괴롭히던 거예요. 저도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머리를 흔들면서 마찬가지로 싸웠죠. 그때 우연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흥분한 우리 둘을 진정시키느라 난리가 났었습니다. 유부아니에 무슨 일이십니까? 그만. 호빠 난 이런 사람이랑은 절대 못 사는 거야. 요거 무슨 짓이야? 난 인간의 사랑과 가정은 태반이야. 어서 나가. 어서 썩 꺼져줘. 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고 그 때문에 동서를 바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버선발로 달리는 동서를 보니 통쾌했어요. 현관이야. 문 좀 열어줘. 네, 시끄러워.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결국 저는 동서를 밖으로 내쫓았고 여태 있었던 일들은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저를 꽉 안아주면서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모래리늘처럼 재편해 주었거든요. 오빠,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딸을 동사랑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대화가 제대로 안 통해? 그래.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 힘들었겠다. 맞지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는 잘 둘러들게. 좀 거리 두기에 해야겠다. 명절이나 이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겠지만 평소에는 우리 좀 떨어져서 지내자. 지금도 자랑하고 있어? 응, 그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그래, 우리 가족끼리 뭉쳐서 잘 지내면 돼.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남편과 그대와 앞으로 진짜 동서애랑은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동서 같은 사람들을 직접 겪으신 분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말하는 족족 자기 자랑에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예의가 없는 사람과 1분 1초도 저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기운이 빠르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가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력해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실천해보세요. 훨씬 삶이 편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